네, 오늘 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5.16 유신 인혁당 사건이 헌법 가치를 일부 훼손했다. 그래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하는 요지의 뭐라 그럴까요? 대국민 성명이랄까요? 그게 발표가 엊그저께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그렇게 사과를 하고 심판하고 단죄하는 그런 대상인가 하는 데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물론 이제 박근혜 대표에게 당신의 역사관을 밝혀라 하고 이제 여러 번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진실화해위원회 이런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지나간 시대의 일부 오류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복권 또는 정상화 조치들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고 뭐 거의 완료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종북 세력들까지 민주화 세력이 되어서 포상금을 받고 배상금을 받고 명예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과잉의 명예회복이 있었다고 할 정도가 되겠죠. 종북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비명예 스스로 자살을 분신자살을 한 전태일 열사는 교과서에 올라 있을 뿐만 아니고 청계천에 아주 물론 참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만 고인의 명예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를 모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역사를 이제 하나의 정치적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이제 특히 박근혜 대표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었다는 것 때문에 네가 네 부모의 잘못을 고발하여라 하는 이제 압력을 문재인과 안철수가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글쎄요, 그 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박근혜 대표가 정치적 행보를 해오는데 여러 가지 기능을 했던 것도 분명하겠죠. 근데 그 아버지의 공과에 대해서 또는 일부 과실에 대해서 지금 공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에 대해서 박근혜 당신이 그 독재자의 딸이니까 아버지 일에 대해서 네가 평가를 해라. 네가 길거리에 나와서 대중들에게 네 아버지를 욕보여라 하고 이제 매를 들려주고 아버지를 칼질을 해라 하고 이제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폐륜적인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홍위병 재판 비슷하거나 또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 나섰던 아이들 비슷한 지금 우리가 박근혜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대통령 후보이다 보니까 정쟁으로 비치는 거죠. 정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의 도덕 감각이 마비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있을 일이 아닌 것이 이제 자꾸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박근혜 대표는 이제 세불리해지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이제 대중들이 이제 소위 지지도가 추락하니까 부득이 나서서 아버지 시절에 일부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5.16 쿠데타 또 유신이 헌법 가치를 일부 훼손한 것은 분명합니다. 또 인혁당 사건 같은 것들에 분명히 이 정부 권력을 이용한 국가 권력을 이용한 정치적 탄압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죠. 그럼 그것이 전부냐 하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그 젊은 친구들이 당시 5.16 쿠데타, 군부 쿠데타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일부 부자들의 꼭두각시이거나 스스로 권력의 주체인 군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하는
그런 전형적인 쿠데타를 의식하고 그야말로 자유를 말살하고 기존의 자유로운 민주적 질서를 권위주의적으로 총칼로 무너뜨리고 그래서 말하자면 기득권을 사수하고 뭐 이런 식의 군사 쿠데타를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던 군인들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그런 계층에 속했댔었죠. 말하자면 뭐 새빵 낼 돈이 없고 끼니를 걱정을 해야 되는 정도로 군에 대한 대우도 시원찮았고 근대 일본의 행정 시스템 또 해방 이후에는 미국의 행정 시스템을 배워서 머리는 핑핑 젊은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마는 사회는 아직 식민지조차 극복을 못한 대혼란의 양상이었댔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보선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싸움을 대통령 선거전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윤보선 대통령을 오히려 구한말 이래로 내려오는 기득권 계급이고 가난을 씻어보고자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뭐 굳이 이런 말을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 세력들이 어떻게 주장하건 간에 사실 이런 문제는 얘기하기가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우선 이거부터 밝혀두면 저 자신만 하더라도 김문수 지사가 그랬던 것처럼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다는 뉴스가 새벽에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 만세를 부르고 전 하숙집에 친구들 하숙생 선후배들을 다 깨워서 만세를 부르고 그랬댔습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5.16 쿠데타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하거나 어떤 선거에서도 이겼던 거죠. 말하자면 굳이 얘기하자면 선거를 통해서 독재를 하고 물론 쿠데타는 달랐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쿠데타도 추인을 받은 거죠.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쿠데타 이전에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냐 하면 4.19 직후로 돌아가 봐야 되죠. 4.19 의거가 터지고 물론 4.19는 정당하죠. 4.19 때 물러난 이승만 대통령도 위대한 지도자이죠. 4.19도 위대한 민주혁명이었고 4.19라고 하는 민주혁명, 민중혁명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4.19 의거 이후에 1년의 말하자면 정치혁명은 주로 지식인 계급에 주도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4.19 혁명이다, 의거다, 뭐 어떻게 규정해도 뭐 그건 또 전문가들이 규정을 할 문제입니다만은 4.19라고 하는 의거 또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특히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지식인 혁명의 직면에서 의연하게 자리를 물려준 후진국 대통령이 있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완전히 깬 사람이었거든요. 이승만을 대체할 그 어떤 인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제가 독도 문제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저런 활약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무슨 김구라든지 그 외에 다른 정치 지도자들이 소위 국제정세라든지 무슨 그런 국제법적 문제라든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댔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토대의 문제를 놔두고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안 되는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 가다가 쭉 그냥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4.19 쿠데타가 4.19 혁명이 나자 바로 권력을 내놓고 스스로 망명을 가버렸죠.
4.19 이후에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때 그 혼란을 뚫고 말하자면 정치 권력의 외곽지대에 있던 스스로도 일종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속했다고 볼 수 있는 가난한 젊은 군인들이 질서 회복, 조국 건대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보자고 하는 소위 일반 민중들의 염원을 안고 정치판을 엎어버린 거죠. 물론 엎은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한 일이죠. 그것을 지금 옹호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쿠데타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헌법 질서를 중단시킨 거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면 5.16 쿠데타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느냐? 나라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거야 지금 알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어떻든 그 행위는 잘못된 거죠. 유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신이라는 방법이, 유신은 그야말로 철권 통치였잖아요. 유신을 하고 곧바로 긴급조치가 나오고 그 수많은 투옥, 민주주의를 하자고 외치는 젊은 학생들, 유력한 지식인들을 투옥하고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 인혁당 사건 같은 것이 완전 조작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과장되게 말하자면 국가 변란 사건인 것처럼 만들어지고 해서 조작되고 간첩이 되고 인위적으로 간첩들이 만들어졌던 허다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만일에 철권 통치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나라에 중화공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겠는가? 우리나라가 아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을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놓고 보면 전 세계의 어떤 정상적인 학자라 하더라도 불가능했을 것이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부 극단적인 이제 좌익이거나 또는 반박정희 그 자체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일부 학자들은 야, 박정희가 아니라더라도 이승만 때 이미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입안이 되어 있었고 박정희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을까요? 민주정부에서.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유신정권의 본질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유신정권이라는 것은 중화공업 육성이라는 것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억지로 민간의 자본을 중화공업에다 밀어넣은 겁니다. 조선, 기계, 자동차, 전자, 철강 이런 사업에다가 석유화학 이런 사업에다가 없는 자원을 억지로 조달해서 그 산업에 때려 넣은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걸 뺏어서 넣은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것을 빼앗아서 억지로 투자시킨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철권 통치의 본질이었거든요. 단순히 박정희가 정적을 처단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선거를 하면 깨지니까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선거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게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이 철권이 필요했던 것은 소위 중화공업 투자라는 거와 뗄래야 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건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고 영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 오케이, 수단에 불과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문제죠. 중화공업 투자를 하는 데는 엄청난 재원들이 필요하죠. 박정희 대통령과 스탈린 개발 독재가 뭐가 달랐느냐? 장하준 교수가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하면서 박정희식 개발연대가 마치 잘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도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참 터무니없는 오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석유화학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고 60년도 말에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자본을 조달하면은 민간에 조달할 능력이 없으니까 반드시 국영사업으로 합시다 하는 주장들이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주장이었죠. 이제 그 길로 갔으면 그 스탈린이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석유, 화학, 산업 같은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을 민간 사업, 다시 말해서 사유재산으로 출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정말 멋진 석유화학 회사들이 질비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뭐 석유화학 업체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내놔라, 뭐 100원씩 내놔라, 1000원씩 내놔라고 알뜰 유사라고 저렇게 싸울 수 있는 말하자면 미천이라도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철,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뭐 전자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자본 동원을 해내는데 자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72년도 8월 3일 날 사채 동결이라는 걸 조치한 겁니다. 우리 김 PD가 내는데 돈을 엄청나게 빌려줬어요. 내가 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 PD가 내게 내 사업주다 이게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갚을 길이 없어요. 김 PD한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야, 김 PD 정규재한테 돈 받을 생각하지 말았어? 받고 싶어? 그럼 네가 그동안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내한테 보고해봐. 우리 다 조사해보고 그게 옳은 돈이었으면 돌려주라 그렇게. 하기 싫지? 그러면은 앞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한 이자는 몇 프로로 낮춰서 그렇게 빌려준다. 알았어? 김 PD? 라고 한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인 겁니다. 그게. 유신은 지금 무슨 민주주의에 눈이 먼 분들은 유신의 본질이 무엇이 그저 박정희의 권력욕이다 이렇게 했는데 권력욕이라는 게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역사를 무슨 몇 사람의 장난으로 보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바보들의 역사관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유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의 10월 달에 유신을 선포하고 말 안 들으면 죽였던 겁니다. 너 싫어? 말 싫어? 듣기 싫어? 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 지금 박근혜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했죠. 맞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잘못했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역사의 아이러니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죠. 역사의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겁니다. 역사의 모순이 존재하는 겁니다. 마치 누에 고치가 고치를 깨고 나비가 되듯이 우화등선이죠. 땡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서 새가 되듯이 이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꽉 닫힌 거기서 자유의 상징인 새가 나옵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유신과 5.16에서 어떻든 대한민국이 근대화되는 산업화되는 계기가 나온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유신과 5.16을 전면적으로 되돌린다, 역사 시기를. 그럼 지금 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자면 꼬치 속에 있는 애벌레가 나비가 지금 된 겁니다, 나비가. 그 피범벅이 되어 있던 계란 속에 조그만 핏덩어리가 지금 새가 되어서 창공을 날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역사의 비약이죠. 어떻게 깨고 계란하고 창공을 나는 한 마리의 자유로운 새가 같은 것이라고 우리 볼 수 있나요? 모순이 존재하잖아요. 그 꼬깃꼬깃 뭉쳐져 있던 벌레, 구더기가 활짝 날개를 펴고 나비가 되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죠. 현실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현실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실은 지옥도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때 저희들이 땅을 쳤습니다. 왜 땅을 쳤나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무지몽매한 국민들은 박정희 같은 독재자를 지지한다는 말이냐? 이 어리석은 민중들아. 이러고 저희들이 늘 외치고 다녔었거든요. 그 당시에. 젊은 학생일 때. 아이러니컬한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겠어요? 그때 저 자신만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참 저도 철이 없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만세를 부르고 이제 민주주의가 왔다. 독재자의 사망이다. 만세를 부르고 그랬대.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다.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좌파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과거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마치 히틀러 독재이거나 또는 일본의 무슨 전범 처리를 안 한 문제처럼 계속 그런 각도로 만들려고 하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까 전태일 열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태일 열사가 그렇게 분신 자살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만일에 노동 3권 전태일 열사 요구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복지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근로기준법이라도 지켜달라 하는 절규였죠. 그 절규에 우리 모두가 공감을 했댔습니다. 그러나 역사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자살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했다고 해서 한국 섬유산업이 필연적으로 다 붕괴했잖아요. 그 붕괴해가는 시간을 1초라도 늦추거나 당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한국 섬유산업에 주어졌던 하나의 역사적 운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같이 봐야지 한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섬유산업은 어느 정도 임금을 주고 봉제로부터 섬유로까지 해서 한일합섬으로까지 흥하다가 어느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죠. 한일합섬 같은 거 얘기해 볼까요? 우리 시골의 누나들이 어디 갔습니까? 도시로 무단 가출합니다. 그래서 한일합섬에 취직을 해요. 왜? 한일합섬에 들어오려고 시골 처녀들이 줄을 섰습니다. 왜요? 거기 들어와서 일을 하면 기숙사 생활을 하고 밤에는 야간 여고를 다닐 수 있거든요. 야간 여중, 야간 여고를 다녔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키웠던 거예요. 그 한국의 섬유산업이 분신자살과 한국 섬유산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네가 네 아버지를 침을 뱉어라. 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또 그게 대답 안 한다고 지지율이 아주 급전직하를 했죠. 그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 만큼은 박근혜를 하여금은 이실직고해라. 너희 아버지에게 침을 뱉어라고 요구하는 일반 대중들의 요구였죠. 참.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 직후에 수없이 많이 젊은 남자가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젊은 남자는 다 죽죠. 그럼 젊은 엄마가 남아서 홀로 유복자를 포함해서 2-3명의 아이들을 키웁니다. 남편은 없고 엄마 혼자 자식을 2-3명 뭐로 키우죠? 그래서 미군이 진주해 오고 미군에 몸을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미군 병사에게 물건이라도 좀 받아서 시레이션이라도 받고 해서 시장에 내다 팔고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어요. 그렇게 해서 큰 아이들이 지금 그 엄마에게 더럽다고 돌멩이를 던져도 되겠어요? 더럽다고 돌멩이 던져도 되겠어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기억하고 우리 가슴 속에
살려놓는 것이지, 기억 속에 단죄하고 재판하고 심판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기억의 문제죠.